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스튜디오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래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하단 15,300원부터 상단 15,9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15,9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 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모두 1,704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 1,701.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2022년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스튜디오 미르의 1,701.62대 1은 뉴로메카, 세비캠보다도 높고 오토앤, 스코넥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스튜디오 미러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이 근래에는 T3 엔터테인먼트밖에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밴드 상단 19,500원을 초과한 곳에 상당수가 몰려있고 나머지는 상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과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절반이 조금 넘는 53.15%, 상단이 46.73%, 중간과 하단 미만이 각각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포는 매우 좋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로 결정된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9,500원을 훌쩍 뛰어넘는 22,000원을 초과한 비율이 33.6%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상단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15.79%, 수량 기준 16.46%로 매우 높습니다. 비율을 살펴봐도 1개월 15일보다 6개월 3개월이 조금 더 많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22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를 해보면 스튜디오 미르의 수량 기준 16.46%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유일 로보틱스보다 조금 높고 청담 글로벌, VC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평균 10.15%보다 크게 높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스튜디오 미르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만 본다면 스튜디오 미르는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청약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1월 26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27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설 연휴로 쉽니다. 이어서 3기 2부의 청약이 먼저 진행되고 1월 26일 3기 2부의 청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을 3기 2부와 스튜디오 미르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 실권이 발생한다면 실권주 청약도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 종목이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게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최종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일정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 뒤인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의 상장일은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래에셋 증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지 않았지만 공지가 되고 상장일이 변경이 된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에 3기 EV 2월 3일로 예정된 것과 상장일이 다릅니다.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비르는 우리사주조합의 3.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1.5%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경우 25만 주의 규모는 약 49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초기에는 10만 주였지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되었는지 3만 5천 주로 조정되었습니다. 남은 물량은 모두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의 청약 주식수는 2만 5천 주이고 2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4,375만 원입니다. 꽤 큰 규모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 19,500원 기준 19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튜디오 미래의 청약에는 구주 매출이 2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 매출 20%는 기존 주주가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는 바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유재명 대표입니다. 유재명 대표가 가진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유재명 대표는 39억 원의 구주 매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주주가 구주 매출을 하는 경우는 사실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주 매출을 하고 나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경영권 등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9,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04억 원입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36만 8,900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9%입니다.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60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합격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150% 정도만 반영이 된다고 감안해도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2.47%까지 낮아집니다. 22.47%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226억 원입니다. 물론 의무보유 합격 실제 배정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27.66%, 일반 청약자가 18.74%, 기관 투자자가 53.6%입니다. 기존 주주가 27.66%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약 7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물량을 비교해보면 스튜디오 비어리의 260억 원은 SBB테크, 에드바이오텍과 비슷합니다. 모델솔루션, OSP와도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제법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미르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총괄 제작과 일반 제작으로 나뉘는데 총괄 제작은 스토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 제작은 애니메이션만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괄 제작이 더욱 단가 면에서 수익률 면에서 더욱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계약한 애니메이션들을 살펴보면 유명한 게임인 도타2를 기반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도타2는 A사와 약 160억 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약 3년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조회수가 3만이 세 번째로 나온 박태준 작가의 외모 지상주의를 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와 64억 원의 계약을 하였고 2년 동안 제작을 하였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와 콘텐츠 주가의 관계는 매우 큽니다.
레몽레인의 경우 주가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매우 큰 인기를 얻으면서 39,600원의 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긴 하였지만 컨텐츠가 성공을 하면 제작사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우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59,100원에 저점을 찍었지만 글로리가 선전을 하고 기대가 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완구를 제작하고 있는 SM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상장한 회사입니다. SMG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컨텐츠 제작과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의 주가가 좋은 점이 스튜디오 미래에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은 2020년 대비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결과인지 2021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래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펜 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 대형 컨텐츠 회사들을 비교 그룹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적용포는 2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2024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가는 매우 매력적이다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혜주 결과도 좋고 여러 면에서 인기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을 해보면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12만 5천 주가 균등 배정 주식수입니다. 즉 12만 5천 명이 넘으면 모두 추첨한 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미래반도체의 청약에 11만 7,489명의 청약자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보다 계좌수가 적은데도 이만큼 참여를 하였기에 미래반도체보다 이번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균등은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측 결과가 좋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단독 상장인 점을 감안할 때 상장일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가치를 사용했고 여러 가지 비교 그룹이 좋은 회사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컨텐츠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미르는 컨텐츠의 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분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바빠가지고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차분하고 오류 없도록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